안녕하세요. 김현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린 아이가 있는데 공부방을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아기 난 지 3개월, 6개월도 안 됐는데 공부방을 오픈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대단한 용기이신 것 같아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저도 이제 둘째가 어릴 때 공부방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 돌이 안 될 때였어요. 15, 16개월 이때였기 때문에 조금 이르게 시작을 한 거죠, 사실.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제가 몸소 겪었던 이제 그런 일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근데 첫 번째는, 집에 아이가 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그래도 다닐 수 있는 나이에 하는 게 그래도 가장 마음이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아침에 이제 어린이집을 가서 3시, 4시, 4시, 5시 이렇게 하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의 정도까지는 키운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그래도 조금은 안정되고, 근데도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변수가 생겨요. 종종 생깁니다. 그건 어떤 변수냐면 아이가 아프다는 변수예요. 엄마 대신에 완전히 풀로 케어해줄 수 있는 바로 옆에가 친정 엄마 집이라든지, 아니면 바로 같은 단지에 언니가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그런 변수를 바로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아이가 어리면 갑자기 장염에 걸려서 갑자기 고열에 나서 독감에 걸려서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계속 휴강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아이가 너무 어릴 때 시작하는 것보다는 상황이 만약에 괜찮으시다면 아이가 어린이집이라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일단은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두 번째는 변수에 대응할 도움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백업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나 아니면 형제 자매나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안정적으로 이거를 운영할 수가 있는데, 수시로 휴강하고 수시로 수업 취소하고 이래버리면은 그게 조금 초반에 자리 잡는데 조금 데미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아이가 이제 어린아이가 집에 있을 때 어떤 선생님께서는 정말로 그냥 편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내 마음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막 돌아다녀. 예를 들어서 거실에서 수업을 하는데 애가 왔다 갔다 막 돌아다녀요. 그럼 그 아이가 특별히 수업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막 혼자 장난감 갖고 막 돌아다니고 해요. 근데 그거를 우연히 어떤 학부모님이 보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그때 알고 있던 건데, 저희 동네에 있는 어떤 아파트에 굉장히 이제 경력이 화려한, 굉장히 스펙이 화려한 그 공부방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거기를 한 3개월인가 다니다가 저한테 온 거예요. 남매가 둘 다. 그래서 거기를 왜 다니다 금방 그만두셨어요? 라고 했더니 뭐라 그러시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요. 다른 거 다 마음에 들었는데, 애가 거실에서 선생님하고 수업하는데 애가 막 돌아다니고, 그런 게 너무 산만해 보이고 싫더라고요. 딱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은 비록 정말로 화려한 스펙에 출중한 실력을 갖췄으나,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무리 아파트 공부방이라도 이렇게 산만하고 아이가 막 돌아다니는 환경에서 공부하는 건 싫다는 거죠. 근데 이해가 되잖아요, 사실. 여기는 학원이랑 똑같이 생각하고 보낸 건데, 그 수업 중간에 아이가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때가 한 번이었는지 여러 번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머니는 딱 안 좋은 인상을 받으시는 거예요. 되게 산만하다, 싫다. 그래서 3개월 다니다 다 그만둬버리고 오셔서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시죠. 선생님도 좋고 선생님도 실력도 좋고 다 좋은데 그렇게 막 수업 시간에 애 막 돌아다니고 이런 거는 나는 싫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가정에서, 아파트에서 대부분 공부방을 시작을 하시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수업을 그 방에서만 하더라도
바깥에서 막 살림하는 소리, 애 노는 소리 이런 게 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면학 분위기가 아니라 이 공부방이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이루어지지만 학원 같은 느낌이 나도록 깔끔하고 면학의 분위기가 나도록 조성을 해 놓으셔야 부모님들이 이렇게 상담하러 왔을 때도 아파트일 뿐이지 학원과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아늑한 학원 같은 거잖아요. 안전하고 아늑한 그런 느낌을 주셔야지 막 그냥 정신없고 애 막 돌아다니고 장난감 막 여기저기 있고 이런 식의 이제 조성을 해 놓으시면은 엄청난 스펙과 출중한 영어를 갖추고 계시더라도 어떤 어머니는 굉장히 그거를 안 좋게 생각하고 아예 그냥 됐다. 그냥 실력이 뭐 좋으신 거 알겠는데 난 여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어린 아이가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사정이 이제 좀 허락을 한다면 아이가 조금만 더 큰 상태에서 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고 이제 엄마 손이 조금 덜 타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이제 시작을 해주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아름답죠, 사실은. 근데 또 사람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빨리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을 시작을 하시되 수업을 절대 늦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아이가 어린 이제 집이 있는 경우는 늦게까지 막 8시, 9시까지 그렇게 수업을 하지 마시고 5시나 최대한 늦어도 6시에는 수업이 끝날 수 있게 그렇게 좀 이제 진행을 하시면 그래도 너무 힘들지 않게 초반에 운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가 있는 경우는 제가 이제 그런 걸 해봤기 때문에 정말 경제적으로 사정이 좀 괜찮으시다면 조금만 더 키워놓고 하면 좋으실 텐데 좀 마음고생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응원의 그런 조언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화이팅 하세요!